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수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전일 우리 시장 장중의 하락세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다가 그 하락폭을 키워나가며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에는요, 단순히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는 바로 일본의 다소 기습적인 금리 인상 결정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시장의 예상을 상회한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서 엔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까지도 달러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일본이 장기금리 변동폭을 좀 확대하게 되면서 중국 증시 역시나 좀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나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이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서 지금 전망이 조금 좋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일 미국 상황은 조금 다르게 보여졌는데요. 이러한 긴축 우려가 높아진 시장 속에서도 닷새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간 하락해온 증시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가 확인된 시장이었는데요. 이 덕분에 강보합권에서 마감한 지난 미국 시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흐름, 이러한 시장의 영향으로 지금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시각 우리 증시 상황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대 지수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약보합권에서 2329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강보합권에서 703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 동안 우리 시장은 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그리고 내 포트와 내 종목은 어떠할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신다면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조금 더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 소통의 창구 노란톡방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까지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그리고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시장부터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미끄러지고 있네요. 근데 많이는 아닌데 60일선을 좀 이탈하려고 하는 모습이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약세의 1등 공시는 자동차 업종과 2차 전지 업종과 IT 섹터가 되겠는데요. IT 하면은 삼성전자, 삼성전기, LG전자,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이런 애들이 있을 거고, 자동차는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부품주들이 있을 거고요. 그 외에 만도라든지 현대모비스도 약세인데 어쨌든 자동차 부품주들 계속 최근에 약세고, 그다음에 삼성, SDI, LG화학 계속 내리빠지고 있고 오늘도 마이너스 약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업종의 대표주 시가총액 큰 애들이 이렇게 힘을 못 내다 보니까 지수가 올라갈래 올라갈 수가 없죠. 자, 일단 지수를 볼게요. 자, 일단 우리나라 코스피고요. 60일선을 버텨줘야 될 텐데, 근데 좀 전에 얘기했었던 업종의 대표주들이 약세인 반면에 화학 섹터라든지 조금 시가총액이 좀 작지만 음식 업종이라든지 이런 애들 좀 플러스가 나오고 있고요. 사료주들도 조금씩 플러스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그래도 빨간색으로 좀 버텨줍니다. 좀 더 강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어제도 신한수 방송에서 IT가 무너지는 거는 대세다. 어쩔 수 없어요. 성장주, 기술주, 금리 인상 내년에도 올릴 텐데 무슨 힘이 있어갖고 올라갑니까? 내년에서는 IT 기업들, 성장주들 돈 없다고 난리치다가 이제 부도나고 이런 현상들이 나올 텐데,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제 올라가려면은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금리 인하할 이유는 없으니까. 그래서 성장주, 기술주들은 피해주라 그랬죠. 피해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걔네들은. 그러면은 걔네들이 빠지면 다른 쪽들이 살아나줘야 되는데, 그나마 제일 명분이 있는 게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는 약 가격도 올렸고, 그 다음에 실적들도 괜찮고, 그래서 지금 코로나도 지금 중국에서도 난리가 났고, 그러면 이제 제약주들이 힘을 받아서 올라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강한 흐름들은 보여주지는 않는데 그래도 플러스가 나고 있는 거는 그래도 양호하다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어쨌든 그래서 지금 최근 시간을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11월 달에서는 카지노 관련 좀 많이 얘기했을 겁니다. 롯데관광개발 그다음에 뭐 파라다이스, GKL 걔네들 지금도 고점이 있어요. 중국 소비주들 잘 안 빠져요. 11월 달 중순에서 말물에서 그쪽을 얘기하다가 12월 초에서는 무슨 종목을 얘기했느냐? 종목 얘기 안 했습니다. 다 보면 다 미도달이에요. 왜 미도달이에요? 12월 14일 날에 FOMC가 있는데 FOMC가 수상해서 떨어질 것 같아서 그때부터 시장이 좀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종목들을 일부러 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한 2주 내내 주지 않았어요. 거의. 미도달, 뭐 삼성전자, 뭐 5만 원, 뭐 4만 원 추천하고, 뭐 LG화학, 뭐 40만 원 추천하고, LG전자 쫙 밑에다가 하한가 내린 데다 추천하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종목을 잘 주질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FOMC가 지난 이후에서 드디어 이제 제약주를 준 이유가 제일 만만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올라간 게 하나도 없고, 겨울이고, 중국 소비주를 주고 싶은데 난이 떠 있어요. 많이 올라가 있어요. 지금 바닥에서 다 50% 올라간 애들이 다 중국 소비주들입니다. 못 간 애들도 20%는 갔어요. 잘 간 애들은 50%, 60% 올라갔고. 그래서 중국 소비주는 주고 싶은데 지금 장이 좋아야 줄 거 아니에요. 지금 자꾸 장이 밀리고 있는데. 자, 코스피 보면은 이게 올라가줘야 되는데 올라가질 않으니까 중국 소비주 사고 싶어도 장이 빠질까 봐. 만약에 이게 저점이 깨져버리면 중국 소비주 떠 있는 것들도 뭐 키스트부터 해서 사마네트워크스 죄다 무너집니다. 이게 무너지면. 근데 아직은 무너진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는 말되.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올라가줬으면은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중국 소비주들도 대충 그냥 떠 있어도 좀 따라 붙고 뭐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없잖아요. 지금 올라가는 흐름이 아니잖아요. 계속 눌리고 있고 조정받고 있고 지금 이 흐름이 언제부터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부터 11월 16일서부터 그러면 한 달 전부터 계속 이러잖아요. 지금 코스닥도 코스피도. 여기 고가가 지금 11월 16일, 여기 고가가 12월 2일. 그러니까 12월 달, 11월 중순 거기서부터 계속 지수가 밀리고 있으니까 떠 있는 종목을 주기가 싫은 겁니다, 제가. 이게 강하면 떠 있는 종목도 해도 돼요. 근데 지금 계속 물릴 때에서는 최대한 안전한 종목들 위주로 들어있는데 제일 만만한 쪽이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약바이오 대형주들 한미약품이 2.9%, 그래도 강세. 셀트리온도 0.85%, 그래도 저 정도면은 강세라고 쳐주고, 그리고 종근당, 뭐 녹십자, 뭐 이런 애들 크게 안 빠지고 그래도 플러스가 나고 있는 이런 이제 제약주의 대형주의 흐름은 양호하다 정도는 되겠는데 좀 더 강해야 돼요. 좀 더 강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지수가 여기를 61선을 지지를 하고 박스권 장세에서 계속 테마주 장세가 되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증시도 한번 보면 어제는 안 빠졌죠. 조금 반등 줬는데 뭐 그동안 조정을 받아서 하방 경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빨간색으로 올라온 이 굵은 선이 여기 61선 라인인데 여기를 깨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든 버텨보겠다라는 일단 미국 시장의 의지를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지지를 하고 나스닥은 깨졌어요. 나스닥은 깨졌고 유럽 시장도 여기 61선. 그래서 다우랑 유럽 시장의 61선 지지, 나스닥은 전저점 지지. 이렇게 저점을 좀 지지를 해줘야 박스권이 유지가 되고 우리나라도 61선, 코스닥, 코스피 둘 다 마찬가지. 여기 61선을 지금 물고 있는데 이거를 깨느냐 마느냐 이제 버티느냐 마느냐인데 일단 버텼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일단은 바람입니다. 일단 버텨줘야 돼요. 버텨줘야지만 박스권 장세가 유지가 되고 차별화 장세. IT는 계속 죽고 2차 전지 계속 죽고 딴 거 다 죽어도 테마 장세 가벼운 것들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61선을 깨고 코스닥도 코스피 저점이 계속 내려간다. 그럼 어떻게 돼요? 중국 소비주 테마주들도 무너집니다. 제약주들도 많이 빠졌다고 안 빠져요. 빠지기는 빠져요. 다른 애들보다 좀 적게 빠져서 그렇지. 그러니까 요거를 지지를 해줘야지만 시장은 박스권 장세가 되면서 차별화 장세가 되면서 종목별 뭐 그래도 수익률 게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되고 그래서 오늘도 갖고 나온 종목은 그래서 바닥에 있는 제약바이오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따가 공개를 하겠지만 지금은 안전한 역배열 차트를 찾아서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는 이따가 종목을 설명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떠 있는 종목보다는 안전하게 가자가 일단 최고인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2차 전지, 반도체 업종들의 약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인데요. 이 때문에 우리 시장 큰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시장이 조금은 더 지지해주기를 살펴보면서 양호한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종목 상담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표적 종목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CJENM 9만 원의 매수가에 잡아주셨고요. 화요일에 다시 한번 9만 원의 매수가에서 CJENM 표적 종목으로 만나봤습니다. 수요일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길게 살펴보시면서 저점 매수 추천해 주셨던 만큼 40만 원의 매수가에는 비도달된 상황이었습니다. 목요일에 이지케어텍 2만 1,800원의 매수가로 잡아주셨는데요. 3.2% 수익률에 달성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확인해 보시면요. 이번 주 월요일이죠. 녹십자 홀딩스 18,500원의 매수가에 잡아주셨고요. 바로 어제 셀트리온 제약 69,000원의 매수가에서 0.4% 수익률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457.9% 기록을 해줬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의 표적 종목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요. 녹십자입니다. 매수가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녹십자입니다. 일단은 제약바이오 섹터에 일단은 모르는 분들은 없죠. 뭐 약국 가면은 녹십자 많은 상표들 있으니까 어쨌든 이 녹십자를 오늘 표적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는데 아까 말 그대로 안전한 역배열 급등주 패턴인데 시가총액은 그래도 조 단위는 넘어갑니다. 조 단위는 넘어가고 많이 빠졌어요. 제가 이거를 그때 코로나 시국 때 그때 당시에는 제약바이오가 강했잖아요. 그래서 6월 18일 2020년도인데 그때 당시 이거를 추천해가지고 수익률을 236%를 낸 적이 있어요. 좀 이따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바닥에 사서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도 다시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 제약주가 언젠가는 또다시 강하게 움직일 텐데 그게 올겨울이냐 내년 겨울이냐 그러니까 200% 이상 올라가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한 번은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주가 언젠가는 가겠죠. 그 언젠가는. 앞으로의 5년 안에 100%, 200% 간다, 못 간다? 못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그게 2년 뒤에 올 건지 5년 뒤에 올 건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제약주는 4년에 한두 번씩은 굉장히 많이 폭등을 하는 현상들을 보여주는데 지금 많이 빠졌어요.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오늘은 녹십자를 바닥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제약주들이 순환매에 타면은 또 무섭게 움직이니까 어쨌든 이따가 좀 차트를 보면서 얼마나 바닥에 있는 종목인지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전일 있었던 표적 종목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 자, 셀트리온 제약 어제 69,000원에 얘기를 했는데 오늘 69,3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지수가 그냥 여기서 쿵쿵 떨어져요. 아까 전에 여기 방송국 오자마자 그냥 여기서 그냥 쿵 떨어지는 거예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지금 떨어졌다 다시 조금 반등을 주고 있지만 이렇게 쿵 떨어지니까 종목들이 흔들리죠. 근데 셀트리온 제약은 시가총액이 그래도 거의 1조 가까이 한 8천억인가 그럴 거예요. 시가총액이 좀 그래도 무거운 편에 속하고 2조 5천억이네요. 2조 5천억이나 되고 셀트리온 제약 2조 5천억이나 되고 좀 무거우니까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이 잘 버텨주죠. 오늘 플러스에서 1%대권에서 25조짜리 종목이 1%대에서 잘 버텨주고 있고 그래서 지수가 흔들려도 지금 흔들리는 쪽이 자동차, 2차 전지, 그다음에 IT 대형주 이런 애들이 빠지니까 그거를 지수를 박스권으로 가둬두려면 다른 업종을 땡겨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평균이 맞춰질 거 아니에요. IT도 빠지고 자동차도 빠지고 제약주도 빠지고 뭐 그다음에 뭐 다 빠지면 지수는 그냥 폭락하는 거죠.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혼자 마이너스 4% 5% 폭락하는 거죠. 다 빠지면.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뭔가는 들어줘야 되는데 어쨌든 제약주가 그 역할을 지금 더 해줘야 되는데 지금 좀 부족해요. 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어쨌든 셀트리온 형제들은 일단 실적들이 괜찮고 셀트리온 제약 실적들이 괜찮고 이게 이제 27일 그러니까 아직
주식을 팔면은 못 받습니다. 배당을. 100주를 가지고 있으면은 5주를 줘요. 그러니까 한 주당 0.5주인데 그러니까 100주를 샀으면 5주를 그냥 배당으로 주식 배당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5%라 그러죠. 그래서 5%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일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28일서부터 주식을 팔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그때까지만 주식 갖고 있으면 그리고 지금 안 사도 뭐 27일 날 사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때까지만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5%에 대한 주식 배당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파는 거는 들어오면 그냥 바로 팔아도 돼요. 그거는. 그래서 주식 배당으로 주느냐 현금 배당으로 주느냐의 차이인데 어쨌든 현금 배당으로 주는 쪽은 저쪽에 셀트리온은 주식 배당하고 현금 배당을 동시에 주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주식 배당하고 현금 배당을 동시에 주는데 다 따져보면 다들 5%예요. 근데 얘는 주식 배당으로 주는데 만약에 계속 얘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얘가 더 유리합니다. 왜냐면은 저쪽은 현금 배당 뭐 한 주당 뭐 300 몇 원, 뭐 한 주당 130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당 가격이 정해졌기 때문에 만약에 셀트리온이 1,000만 원이 올라도요. 한 주당 그냥 300원 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주식으로 주니까 얘가 좀 더 유리하죠. 그래서 얘는 하여튼 이렇게 올라가면은 만약에 10만 원까지 올라가 말이 안 되지만 10만 원까지 올라가면 그 10만 원에 대한 5주를 주는 거예요. 50만 원을 주는 거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얘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근데 비슷비슷해요. 어쨌든 저쪽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4주를 주고 현금 배당을 조금 더 주고 그러니까 1%에 대한 현금 배당을 주는 것 같고 셀트리온 제약은 그냥 5%에 대한 주식 배당을 줍니다. 그래서 27일까지 갖고 있으면 되고 패턴은 완전 바닥이죠. 완전 바닥이고 지금 IT 섹터들이 지금 금리 인상 때문에 뭐 상태가 안 좋으니까 성장주들, 기술주들 죄다 안 좋으니까 싹 다 테마주로 다 돌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또 코로나로 난리를 치고 있고 그러면 셀트리온 제약도 여기서 더 떨어지기보다는 뭐 어쨌든 올라가겠죠. 그럼 올라가면은 주식 배당도 받고 현금 배당도 받고 주식 배당도 받고 주식도 올라가고 그러면 꼭 먹고 알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갖고 가도 됩니다. 가져가도 되고 뭐 수급도 나쁘지 않고 최근에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계속 사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더 올라올 때까지 그냥 잘 갖고 있으면 되고요. 만약에 27일까지 그대로 이 상태로 멈춰 있다. 그러면 공짜로 5%가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그냥 뭐 수익 달성은 안 돼도 배당으로는 수익 달성이 바로 되는 겁니다. 이 가격 그대로 있으면 그러니까 69,000원 추천했으니까 69,000원에 그대로 있으면 그냥 5% 수익 달성되는 거예요. 69,000원에 그대로 있으면 27일까지. 배당이 들어왔으니까 5%에 대한 배당이 들어오니까 자 그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급등명중한 종목 2가지 살펴볼 텐데요. 먼저 TIM부터 보겠습니다. TIM 오늘 갑자기 또 급등을 하면서 움직이는 우크라이나 재건 농기 관련주 쪽인데 거래량이 좋고 수급이 좋고 이 상황으로 가면은 일단은 외국인들은 조금씩 얘네들은 단타를 치는 것 같아요. 이거 봐요. 또 어제도 팔았다가 또 오늘 또 들어오고 얘는 자꾸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기관하고 금융투자하고 연기금은 그냥 꾸준히 사주고 있으니까 얘네들 믿고 오징어 다리는 남겨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쟤네들이 팔아야 떨어지는 거니까 일단 3,000원은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가져가시는 분들은 더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급등명중한 종목 이거 예전에 추천했던 종목인데 녹십자입니다. 예전에 어디 추천했냐면 지금은 올라갔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 얘기를 이제는 더 이상 안 하지만 이때 당시 여기서 16만 원 추천한 거니까 2020년도 요때 6월 18일 날 여기서 추천했었던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뭐 바닥에 있던 뭐 제약주들은 싹 다 올라갔으니까 이때 당시 녹십자를 추천했는데 그때 위치를 보면 자 차트를 보면은 이게 역배열이에요. 역배열로 준 다음에 박스권을 가죠. 박스권을 가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상향으로 살살 돕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준 자리가 바로 요 맥점인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간 게 236%가 수익이 났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고점에서 많이 빠졌죠. 2년 동안 빠졌죠. 여기도 2년 빠졌죠. 그럼 이제 박스권 주겠죠. 박스권 주고 나서 올 겨울 아니면 저는 내년 겨울로 봅니다. 올 겨울 아니면 내년 겨울에 그럼 얘만 가느냐? 얘만 200% 가느냐? 아니요. 다른 제약주들은 더 많이 가겠죠. 근데 그걸 알아도 여러분들은 그걸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 당장 안 올라가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 사요. 내년장 뭐 폭락한다, 안 좋다라는 얘기 있는데 어떻게 삽니까?
어쨌든 주식은 빠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빠지는데 지금 빠질 만큼 빠진 거고 이제 바닥 자리고요. 여기서부터는 길게 봤을 때는 그냥 묻어가도 되는 자리인데 이게 올겨울에 이렇게 올라갈 거냐 아니면은 내년 겨울에 이렇게 올라갈 거냐 이 정도의 차이 정도를 생각하고 어쨌든 녹십자는 올해 겨울 아니면 내년 겨울 중에서는 그리고 내년 겨울 정도 되면은 2025년도를 아니죠. 2024년도를 앞두는 거잖아. 내년 겨울이면 2023년도 12월이 겨울이니까 그러면 내년 겨울에서는 2024년도에서는 뭐가 되겠어요? 또 그때는 또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희망 섞인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주식시장으로 돈이 또 들어온다면서 또 주식시장이 또 폭등하겠죠. 거기에 또 주도주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하여튼 제약주는 여기서 더 이상 뭐 밑으로 떨어지기보다는 지금 바닥 아니면 내년 바닥에서는 한번 큰 시세를 줄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왜 얘기하느냐. 지금 뭐 살만한 안전한 종목이 별로 없어요. 그나마 지금 제약주들이 어쨌든 매수 가격은 지금 정도 13만 7천 원 정도에서 공략은 가능한데 지금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중국에서 난리를 쳤으니까 아마 제약에 대해서 사재기 열풍으로 인한 뭔가 지금 이슈가 발생을 하겠죠. 사람이 아프면은 약을 사 먹어야 되는데 약이 없대. 왜 없나 그랬더니 중국에도 다 사재기 갖고 없대. 이러면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기사.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녹십자뿐만 아니라 다른 제약주들도 올 겨울에서는 동물 백신, 그러니까 조류 독감, 돼지열병, 방역주 이런 애들이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또 새로운 또 뭔가에 또 좀 미국에서도 지금 중국에서 너무 많은 그 확진자들이 발생을 하니까 또 얘네들이 변이가 또 생겨가지고 또 큰일 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원래 겨울에는 독감이 또 난리를 쳐가지고 미국에서 매년 10,000명 이상씩 사망을 합니다. 많이 사망할 때는 뭐 몇만 명도 사망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또 이슈가 돼가지고 원래 늘 그런데 뉴스를 계속 내보내면 이상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항상 겨울에서는 제약바이오가 움직이는 타이밍이라서 위치가 바닥에 있고 역별 급등주 패턴이고 뭐 얼마나 많이 빠져요. 53만 원짜리 종목이 지금 77% 정도 빠진 거예요. 70% 넘게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빠졌으면은 여기서 안전하게 하나 정도는 가져봐 가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일단 녹십자를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녹십자가 움직이면 지난번에 있었던 녹십자 홀딩스도 같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같이 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표적 종목은 녹십자였습니다. 어제도 이거 저거였죠? 네, 오늘의 표적 종목 녹십자 만나고 왔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 큰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비교적인 안정적인 흐름 가져가고 있는 제약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녹십자 잡아주셨는데요. 오늘의 매수가는 13만 7천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까지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담 원하신다면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예, 어떤 종목? 오리온 매수가까지 기다리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이제 매수가 왔는데요. 왔네요. 자, 오늘, 매수가격하고 전화로 비중 어떻게 되세요? 전화드렸습니다. 뭐라고요? 예,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궁금해서요. 일단 매수가격하고 비중을 얘기해 주세요. 25%요. 12만 5천 원에. 12만 2년 5천 원에 기다렸어요. 20%. 참 그래도 장이 지금 이렇게 다들 힘들다 그러는데 올라왔어요. 그렇죠? 예. 이제 수익에서 좀 팔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저항대가 13만 원대인데 예. 자, 차트 보겠습니다. 여기인데 여길 넘어가질 못하면 이게 또다시 밀리면 한 11만 5천 원까지는 내려올 수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지금 수익이 날 때 분할 매도를 하면서 가시고 예. 만약에 이걸 넘어가서 뚫어버리게 되면 그 이후에서는 다시 어떻게 공략을 다시 또 해야 될지는 그건 나중 얘기고 지금은 지금 저항대 아직 하나가 남았기 때문에 13만 원을 돌파를 했으면 그냥 냅둬도 되는데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수익에서 이제 살금살금 좀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요. 지금 이거 매도 해가지고 네. 조금 전에 추천하신 제약주 녹십자? 녹십자, 예, 그거 차라리 그게 안전하고 나아요. 그리고 지금 네. 은근슬쩍 지금 제약주들이 제가 얘기해서 그런 게 아니고 중해제약 3% 상승, 동아약품, 일동제약 3.6% 상승, 동구바이오 3% 상승. 지금 제약주들이 은근슬쩍 지금 2%, 3%, 2%, 3% 올라가거든요, 지금. 예, 예. 그러니까 제약주 지금 한미약품도 3.2% 올라가고 이렇게 제약주들이 상승을 해주고 양호하게 순환매가 나와주는 거는 아주 정상적인데 지금 제약주들이 점점 그래도 2, 3%대 상승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제약주 쪽으로 차라리 교체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알았습니다. 그럼 오늘 상황 봐서 매도를 걸어놓을까요? 그렇죠. 오늘 뭐 손실해서 팔 필요는 없어요.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뭘 수익 나면 팔면서 이렇게 교체하시면 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대한전선요. 대한전선. 대한전선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270원, 비중 30%. 2,270원에 30%. 자, 차트를 볼게요. 대략 손실은 지금 마이너스 한 28% 정도 좀 넘어가는 정도 수준인데, 차트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약국, 제약 이러면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겨 있는 제약주들은 원래 지금이 제철이라 이렇게 생겨 있는 제약주들은 그래도 움직임들이 괜찮은데 지금 전선 테마, 원전 테마 이쪽 애들은 가는 애들만 좀 가는 것 같고 계속 그냥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는 모양은 얘도 역배열 급등주 패턴에 준하는 종목으로 그냥 갖고 있어도 되는 종목이에요. 근데 모멘텀이 원래 겨울에는 제약주가 좀 쉽고 이쪽 전선 테마주들은 원전 얘기가 나올 때마다 움직여줘야 되는데 최근에 움직여도 얘는 안 움직였단 말이에요. 다른 애들은 움직여도.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웬만한 데서는 말을 잘 안 들을 거라는 건데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냥 가전은 가세요. 가전은 가시고 웬만하면 좀 고생 좀 하겠는데요. 잘 안 올라올 것 같은데. 일단은 보유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물타기를 좀 더 하면 어떻습니까? 안 움직일 것 같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물타기를 하겠다고요? 이거 물타기 할 돈 있으면은 차라리 지금 제약주들 지금 은근슬쩍 가요. 지금 제가 왼쪽 보고 있는데 제약주들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일동제약도 갑자기 지금 4% 움직이고 한 2, 3% 움직이는 거 아까 한미약품 2% 했더니 얘가 움직여서 그런가? 그럼 지금 손절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손절이 무의미하다는 거죠. 여기 대한전선을 손절할 수 있는 사람들의 가격대는 대충 한 1,700원 이하에 산 사람들은 그냥 손절하고 교체해도 무방이 왜냐면 손실이 5%밖에 안 되면. 근데 손실이 너무 크잖아요. 2,270원이면 그 2,300원에 준하면 마이너스 30% 가까이 돼 있는데 이걸 뭐하러 손절을 합니까? 올라올 때까지 냅둬 봐야지. 얘가 고점이 있으면 말 그대로 4,900원 샀으면 이게 이제 떨어진다 그러면은 위험하니까 손절이라도 하지만 완전 바닥이에요. 완전 바닥인데 왜 안 가느냐? 이슈가 몰이가 안 돼요. 이슈몰이가 안 돼요. 이슈몰이가. 그러니까 막. 그래 제가 잡을 때는 그 네옴시티 관련주다 그래가지고 그 추천을 그렇게 샀는데. 글쎄요. 네옴시티 저는 네옴시티가 좀 뜬구름 잡기식이고 그게 불가능하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근데 불가능한 건 불가능해도 중국이 끼어들지 않고 우리나라가 계속 있으면 기대감 때문에 어떻게 움직이겠는데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주 쪽으로는 대한전선은 조금 무리죠. 왜냐면은 1차적으로 건설이 많이 들어가게 될 거고 나중에 원전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에서 얘가 이제 차후로 나중에 이제 낙수 효과로 얘가 이제 들어가겠지만 쉽지 않은 그러니까 좀 얼토당토 없는 그런 흐름 속에서 대한전선이 끼어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대한전선 네옴시티 관련주로 대한전선 들어갔다는 거는 제가 보지 못해가지고 어쨌든 우겨놓으면 우겨 들어가는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네옴시티의 지금 대한전선은 의미가 지금 사라졌죠. 왜냐하면 중국이 다 지금 손잡았기 때문에 사우디랑. 그래서 네옴시티 전망도 이거는 이제 불투명하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어려울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냥 갖고만 가세요. 손실 너무 크니까 일단 그래도 반등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봐야죠. 어떻게 해요? 손절하고 싶으세요? 아니요,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뭐 기다릴 수도 있는데 이게 뭐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가져가기도 그러고. 주가 매수할 돈이 있으면 제약바이오 하세요. 왜냐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제약주들이 지금 JW 신약이 4% 상승, 중해제약 3.7% 상승 계속 올라가거든요. 일동제약 6% 상승. 그러니까 지금 제약주들이 발동이 걸렸단 말이에요. 왜 이게 발동 걸리냐면 이슈 자체가 지금 겨울이잖아요. 겨울인데 다 지금 코로나 이슈랑 지금 약이 없고 뭐 이게 지금 문제가 지금 터졌는데 그쪽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원전주가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그 유가가 비싸든가. 근데 지금 유가 $70 초반에 있단 말이에요. 유가는 좀 더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전에 대한 얘기가 조금 이제 약해지겠죠. 하여튼간 제가 볼 때는 이 차트를 봐도 이슈를 봐도 쉽지는 않겠어요. 최근에 원전 이슈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움직인다는 얘기는 안 가겠다라는 의미로 좀 받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유만 하시고 추가 매수할 거면 제약주 하세요. 제약주도 흐름들 괜찮네요. 갑자기 다 튀네.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황을 갔다가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23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녹십자 지금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녹십자 매수가로는 13만 7천 원 잡아주셨는데요. 이 시각 기준으로 13만 7,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 잘 확인해 보시다가 매수 포인트까지 잡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양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759억 원의 매도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개인과 기관 투자자 각각 84억 원, 734억 원 담아내면서 지수를 이끌어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상황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같은 패턴 보여집니다. 외국인 투자자 341억 원의 매도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개인과 기관 투자자 각각 148억 원, 225억 원의 매수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장 초반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거의 대체로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일부 종목들이 힘을 내주면서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시장 상황 어떠한 상황인지 지수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우리 양대 지수 모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0.13% 상승하면서 2,336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장 초반보다 상승폭이 조금은 더 커졌습니다. 0.47% 상승하면서 706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한 시장의 흐름 이정수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조금 아까보다는 좀 반등을 좀 주거든요. 일단 플러스로 바뀌기는 했는데, 근데 봉은 음봉이죠. 음봉이고. 그래서 지금 제가 봤어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플러스가 났나?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여전히 마이너스. 그럼 LG전자가 플러스 났나? 아니요, 얘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LG노텍이 LG디스플레이가 플러스 났나? 아니요,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2차전지가 플러스 났나? 아니요, 얘네도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자동차가 플러스가 났나? 자동차 뭐 반등은 줬는데 플러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애들이 약한데 그럼 뭐가 올라왔나 봤더니 일단은 제약바이오가 좀 전에 움직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좀 반등이 나오는 건 아주 정상적인 흐름. 이게 순환매입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제가 어제 이게 안 나오고 짜증나가지고 시장 이상하다. 이거 조금 이상한데 이거 안 좋습니다. 순환매가 순환매라는 건 사람이 피가 돌아야 살잖아요. 그렇죠? 피가 멈춰 있으면 큰일 나죠. 그 호수도 물이 어쨌든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뭔가 순환을 해야 됩니다. 갇혀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딱 가둬두면 썩어요. 그러니까 뭔가 순환을 해줘야 돼요. 빠지는 게 있으면 올라가는 게 있고 올라가는 게 있으면 빠지는 게 있고 아주 당연한 이슈인데 모두 다 올라가면 폭등장, 모두 다 빠지면 폭락장, 안 빠지고 지수는 가만히 있는데 가는 것만 가고 안 가는 건 안 가고 이렇게 나오면 차별화장, 순환매장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차별화가 나오든 순환매가 나오든 뭐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일단 음식 업종들이 플러스가 나고요. 아까 봤었던 오리온, 뭐 삼양식품, 그다음에 CJ 제일제당 2%대, 3%대, 5%대 강세.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순환이 나오고 있는 중이고 제약주들도 한미약품 3% 강세에다가 일동제약 좀 전에 5%대, 6%대, 7%대 올라가고 중해제약 4%대, JW 신약 4%대, ST팜 4%대 강세.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는 쪽은 그래도 움직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나와주면은 일단은 괜찮다. 그러니까 박스권 시장으로. 자, 그래서 지금 지수 차트 잠깐 보면 아까 이게 아침에 얘기했었던 61선을 지지를 해주고 일단 오늘 미국 시장이 폭락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오늘 수요일이니까 수, 목, 금 중에서는 미국이 좀 반드시 반등이 좀 나와줘야 돼요. 반등이 나와주고 우리나라 시장도 이렇게 내일 이후서부터 이렇게 양봉이 하나 박아지면 그러면은 모양은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세에 대한 박스권에 크게는 안 가겠지만 어쨌든 박스권으로 어느 정도 들어줄 것 같은 그런 기대감만 주면 종목들은 움직이거든요. 테마 장세가 되면서. 그래서 움직이니까 그거에 이제 맞춰가지고 매매에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공개 방송이 있을 예정인데 공개 방송 때에서는 뭐 짧게 시장 정도만 체크를만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어제보다는 오늘 흐름이 100배 좋습니다. 왜냐하면 순환매가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최악의 흐름이 뭐냐면 IT 빠지고 제약주도 폭락하고 중국 소비주도 폭락하고 다 폭락하는 거예요. 다 폭락하면서 62선 깨고 오늘 하루 만에 지수가 2,300으로 내려앉든가 2,200으로 그냥 오늘 우리나라 시장 어제 일본 증시 빠지듯이 3% 급락한다? 4% 급락한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나라 시장 끝났다는 얘기고 미국 시장 박살난다는 얘기고 순환매는커녕 내년 1월, 2월장 아주 그냥 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시장으로 바뀐다라는 의미였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건 안 나왔어요. 순환매가 나오고 테마 장세가 되고 지금 뭐 셀트리온도 한미약품도 뭐 차트 흐름들이 괜찮잖아요. 지금 중해제약도 지금 바닥에서 양봉 나오고 있지만 한미약품은 전고점을 돌파하게 생겼어요. 이러다가 그러니까 일단 한미약품은 강세에다가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이 바닥에서 차트가 만만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요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여줘야 돼요. 위로 움직여줘야 되고 그래야 지수를 어느 정도 분위기를 그래도 너무 나쁘지 않게. 물론 가벼운 애들은 잘 움직이죠. 아까 일동제약도 누르고 나서 오늘 양봉이 하나 이제 뻗쳐지는 모양을 줬지만 지금 뭐 제약 바이오주들이 그렇다고 쫓아가라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 제일약품도 가벼워서 그래요. 가벼워서 제일약품 이거 시가총액 3천억이나 되네. 아주 가볍지는 않지만 어쨌든 아주 완전 대형주는 아니니까. 그래서 제일약품도 지금 7, 8%대 움직이고 있고 뭐 우정바이오 이것도 지금 바닥에서 5%대 움직이고 있고 해서 3%대, 4%대가 많이 보이네요. ST팜. 그러니까 제약주의 분위기가 그래도 2%대, 3%대, 뭐 잘 가는 애들은 5%대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준다면 국제약품도 그렇고 지금 3%대 반등을 주는 종목은 많이 보여요. 지금 사마제약도 그렇고 삼일제약도 그렇고 삼일제약. 지금 이런 식으로 3%대, 4%대 반등을 주는 애들이 꽤 많이 보이는데 이거 계속 나와줘야 돼요. 계속 분위기를 제약주 쪽에서 그래도 이끌어줘야 한개월 동안에서 그래도 지수로 여러분들도 매매하기가 만만한 쪽이 제약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약주 쪽에서 어느 정도 수익률 게임이 좀 나와주는 게 시장 분위기에서 좋고 안 그러면 무너집니다. 무너지면 투매 나오고 아주 난리 나는 거예요. 그냥 종목도 다 박살나고 그냥 쭉쭉쭉 떨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암울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뭔가가 받쳐줘야 돼요. 제약주가 아니더라도 다른 업종에서 뭐 음식 업종이 됐든 뭐 철강 업종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수급이 왕창 꼬여 있는 자동차는 글러먹은 것 같고 IT도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수급이 받쳐주는 아니면 차라리 카지노 관련주라든지 중국 소비주들이 계속 올라가 주든가 어쨌든 이런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주지 않으면 내년 연초장에선 폭락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환매가 나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다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대성 하이텍. 대성 하이텍. 1,290원에 80%. 1,290원 80%? 80%. 예. 대성 하이텍. 목표 거까지 대성 갈 수 있는 것도 궁금했어요. 목표 가격이 아니고 본전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본전이요. 네, 자,
일단 많이 빠졌는데 자, 차트를 보면은 반등은 줄 수 있을 것 같은 모양은 맞아요. 근데 이게 네. 보니까 2차 전지 섹터네요. 네네. 2차 전지가 지금 다 안 좋아서 일단 반등 나올 때 잘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성 하이텍 말고 저기 뭐냐 요즘에 도시가스 관련주 해가지고 근데 좀 꼼짝도 안 하네요. 그냥 대성 하이텍이 더 나은 것 같네. 2차 전지지만 근데 목표가까지 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목표 가격이 얼마인데요? 1290원이요. 아 그거는 목표 가격이 아니고 본전 가격. 네, 본전 목표 가격. 가격은 자기가 원하는 그 희망 가격을 목표 가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목표 가격은 11,000원이요. 15,000원 뭐 이런 건데. 그거는 11,000원. 아 그거는 11,000원이시고. 네, 11,000원이라고 그래서 제가 많이 들어가서 12,000원, 13,000원까지 간다고 그래서 그냥 11,000원만 되면은 나오려고 그렇게 많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11,000원은 누가 얘기한 거예요? 전문가님. 제가? 아니요. 아, 저는 아니고. 다른 전문가님이. 그 얘기는 여기서 할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그거는 그 전문가의 희망 가격인 거고요. 그때 물론 장이 좋았으면 11,000원 갈 수 있죠. 근데 지금 장이 누가 보더라도 안 좋아 보이죠. 그러면은 본전까지 갈 수 있고 아니면은 11,000원도 갈 수 있는 건지 그것이 궁금해서. 아니요, 일단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 먼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LG화학, 삼성 SDI가 2차 전지 관련주인데요. 네네. 지금 수급이 왕창 꼬였어요, 지금. 요즘에 보면은 맨날 팔아요. 얘네들이 맨날 팔아요. 지금 기관들이 맨날 팔고 연기 맨날 팔고 LG화학은 뭐 더 많이 팔고 있고요. 기관하고 그럼 연기하고. 언제 그냥 털고 나와야 되는? 그리고 지금 지금 자동차들도 안 팔린다라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오늘도 기사가 그게 또 나왔습니다. 자동차가 안 팔릴 거다.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도 자동차가 팔려야 2차 전지가 팔릴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어려우니까 그러면 대성 하이텍도 그냥 반등 주면 네. 10,000원 이상 넘어가면은 그냥 팔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10,000원 이상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지금 고점에서 빠진 게 25%나 빠졌고 지금 반등 주면은 그 10,000원 라인까지는 그래도 빠진 폭이 한 절반 정도만 들어줘도 15,000원 되거든요. 네. 조정받고 다시 반등 주고 다시 또 빠지게 하겠지만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는 한번 들어주지 않을까. 그때 근데 잘 빠져나와야 돼요. 왜냐면 여기 저점이 깨지면 이제는 위로 못 갑니다. 저점 깨지면 계속 밑으로 내려가요. 아, 근데 10,000원 내지 15,000원 한 번 정도는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차트 봐봐요.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이 정도 많이 빠졌으니까 지수가 반등 주면은 얘도 어느 정도 반등은 줘요. 아, 어느 정도 근데 반등은 줘요.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는 모르시겠죠. 그것까지 알면은 지금 당장 몰빵을 해도 되겠죠. 그걸 확실하게 알다면.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예측만 하는 거예요. 이거 많이 빠졌으니까 그리고 앞에 거래가 실려서 지금 강하게 한번 올라갔으니까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도 한 번은 들어줬다가 다시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니까 한 10,000원 정도 이상 들어주면은 그냥 팔고 물타기를 하지 말고요. 물타기 하기에는 지금 2차 전지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아, 네. 지금 내년 되면 상반기에- 자동차도 계속 안 팔린다 그러면 2차 전지도 아, 그래서 그냥 반등 줄 때 그냥 나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그 SK 디스커버리인데요. 그 매수가가 71,100원에 한 20% 정도 되거든요. 71,100원, 네, 20%, 네. 마이너스 53% 됐는데 그러니까 이거- 너무 심각해가지고 지금. 그래요. 예전에 한번 SK 케미칼인가 거기랑 네. 분할하고 나서 보면은 이제 그래가지고 분할을 사람이 하면은 좋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는 계속 올라가고 하나는 계속 떨어지고 그렇더라고요. 과거서부터 네. 보면 네, 얘는 계속 떨어지는 쪽인데 그럼 SK 케미칼, 뭐 SK 그룹주들 많이 있죠.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있고 뭐 같이 따지네. 53% 정도 손실이면은 이거는 방법 없습니다. 그냥 갖고 있어야 돼요. 예, 그냥 보유해야 되고 네. 올라가는 거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 35,000원은 그래도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35,000원 올라가면 뭐예요?
매수 가격이 7만 원인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별 의미도 없어 보이는데 음. 혹시 지금 너무 바닥이면 저가 매수를 좀 더 해야 될지 싶어가지고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과거서부터 이게 그러니까 분할을 해서 그렇지 과거 차트는 그대로 있거든요. 얘는 과거에 많이 빠지면 15,000원도 내려온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계속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네.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물타기만 하거든요. 근데 그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하고 나갈 때까지 이거는 절대 들어주질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죠. 그래서 아주 길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10년 네. 계획을 갖고 언젠가는 올라가겠지. 그래서 10년 뒤에 열어보면은 5만 원 가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갖고 가야지. 물타기 하면은 15,000원까지 뺐다가 10년 네. 뒤에 5만 원 가면은 15,000원 떨어지는 그 순간 무서워서 다 던지게 돼 있어요. 네, 엄청 심각한 주식이구나. 아니, 그게 아니고 많이 올라가서 그래요. 7만 원대 사신 자리가요. 이게 이게 2020년도에 한 6천 원 정도 했던 종목이 9만 원 갔으니까 그냥 말 그대로 미친 거죠. 그렇죠? 460% 올라간 거를 산 거예요. 비싸게. 아이고, 그 처음 시작하면서 뭣도 모르고 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너무 고점에 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네. 고점이 떠 있는 종목을 아주 네. 극혐하는데 그래서 떠 네. 있는 것 자체를 쳐다를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2차 전지 지금 떠 있는 것들 쳐다도 안 보는 이유가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 네. 근데 그런 것만 피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 자리 갖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싸게만 물리면. 예. 그래서 아까 전에도 녹십자를 얘기했던 이유가 녹십자는 원체 지금 바닥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물려가지고 더 떨어지는 있더라도 빠져나오기가 쉬워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려도 고점에만 안 물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SK 디스커버리랑 녹십자를 비교하자면 녹십자를 한 43만 원대 물리면 아마 비슷할 겁니다. 네, 그럼.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비싸게만 안 사면 되는데 일단 이거는 35,000원 다시 회복할 때 다시 한번 점검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근데 35,000원 넘어가면 뭔가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냥 보유만 하세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자로 가겠습니다. 레몽레인. 재벌집 막내 아들 관련주로 움직였던 건데 이제 거의 이제 끝날 때 되지 않았나요? 이제 거의 끝나게 되면은 이슈도 이제 슬슬 마무리가 될 건데 35,400원 비싸게 사셨네요. 이거를 비싸게 사면 안 되는데 20%. 이거 드라마 끝나기 전에 빨리 반등 나오면 털고 나오세요. 드라마 끝나면은 레몽레인이고 뭐고 이슈 싹 사라지면은 다시 잠수 탈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그 다음 대작이 확실하게 뭐가 있다. 그리고 그 드라마를 많은 사람들이 볼 게 확실하다.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영화도요. 그게 대작이 될지 졸작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재밌다고 다들 그렇게 설레발 쳤지만 막상 보니까 재미없어서 흥행 실패하는 경우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비싸게 산 거는 전 잘못 들어갔다고 보고 대충 한 32,000원 반등 나오면은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자로 가겠습니다. LNF. 자, 이게 이제 2차 전지 관련주인데 예전에 LNF 제가 아침 방송에서 2만 원에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2만 원. 2만 원대 추천했던 종목이 27만 9천 원, 거의 1000% 넘게, 1500% 가까이 올라가서 저는 작년부터 너무 많이 올라가서 작년부터 저주를 걸었어요. 떨어지라고. 근데 떨어지다가 다시 또 들어줬네? 그럼 이게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아니요. 이건 이제 거의 3 만들어 놓고 떨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빠질 거예요. 21만 5천 원. 저는 이거 10만 원 이하로 봅니다. 한 2년 지나면 10만 원 이하에서 만나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반등 줄 때 20만 원이라도 들어주면 비중을 줄이거나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전 분명히 얘기했어요. 2년 뒤에, 1년 뒤는 아니고 2년 뒤에는 10만 원 이하에서 만나볼 수 있어요. 오래 걸릴 겁니다. 굉장히 오래 고생할 수 있으니까 고점에서는 사주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자, 지금 제약주들의 흐름들이 지금 셀트리온 제약도 2%대 강세거든요. 아까 말했던 68,800원이죠. 지금 69,600원이 지금 수익으로 또 다시 바뀌었는데 제약주의 흐름들이 좀 좋은 것 같으니까 궁금하시면 잠시 뒤에 공개 방송을 할 거니까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시장은 제약주의 움직임들이 이렇게 좋아지고 더 움직여주는 게 시장한테는 좋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요, 잠시 후 11시에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후에 공개 방송으로 오셔서 조금 더 자세한 시장의 흐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공개 방송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통의 창구 노란톡방도 활짝 문이 열려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안내까지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더욱더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